인간은 음식 없이 최대 2달, 물 없이 며칠, 지하에 갇혀 69일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칠레의 광부 33명은 그렇게 버텨냈어요. 2010년 8월 5일 지하 깊은 곳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광부들은 구리, 금, 기타 광물을 캐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약 762m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광부들이 휴식을 취하고 지상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바위를 깎아 만든 공간인 피난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픽업 트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그들은 무언가 거대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이어졌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먼지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통로가 무너지면서 광부들이 안에 갇혔습니다. 소음이 사라지자 광부들은 대피소에서 지상으로 뛰어 올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교대 매니저와 다른 광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하기로 결심하고 힘을 합쳤습니다. 깊은 지하에서 2명의 광부가 트럭에 바위를 싣고 있던 중 폭발적인 압력을 느꼈습니다. 먼지가 너무 짙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던 광부들은 멈추라는 신호를 보낸 교대 감독관과 충돌할 뻔했어요. 겁에 질린 대원들을 트럭에 가득 채운 채 그들은 지상으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승객의 무게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달렸습니다. 더 많은 인부들이 정어리처럼 트럭에 몰려들었어요.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하며 수면 위로 올라온 트럭은 무게가 약 70만 톤에 달하고 높이가 45층 건물만큼이나 높은 거대한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가장 왜소한 광부를 보내 바위 옆을 통과할 희망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는 손에 램프를 들고 겨우 약 3m 앞으로 기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광부들 중 일부는 작업 중에 갇혀본 적이 있었지만 보통 불도저로 몇 시간 안에 뚫을 수 있는 바위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광부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은 공기와 물, 전기가 광산으로 유입되는 갱도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탈출구로 사용할 사다리가 있어야 했어요. 그들은 사다리가 있는 굴뚝 하나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광부 중 한 명이 먼지를 들이마시며 미끄러운 벽을 붙잡고 올라갔어요. 굴뚝은 이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암벽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건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정말 탈출구가 없다는 거였죠. 그들은 피난처로 돌아가 나머지 광부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는 33명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간식이 들어있었죠. 누군가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그곳에 갇혀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간식을 챙겼습니다. 복숭아, 완두콩, 참치 통조림, 연유 23리터, 과자 93봉지가 그들이 가진 전부였어요. 한 가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인근 탱크에 충분한 물이 있어 엔진을 식혀주고 있었거든요. 전기, 인터컴 시스템, 물의 흐름, 압축 공기 등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끊겼습니다. 운명의 날, 땅 위에서 일하던 광부들도 폭발음을 듣고 정문 앞에서 먼지 구름을 보았습니다. 광부들이 대피소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동안 현지 응급 구조대는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한 팀은 픽업 트럭을 타고 내려가다가 약 457m 지점에서 회색 암석 덩어리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팀은 로프와 도르래를 타고 굴뚝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각 층에서 장애물을 발견했어요. 팀의 감독관은 이제 모든 광부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유의 흰색 헬멧을 벗었습니다. 광부들이 나중에 기억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하나의 제스처였어요. 8월 7일, 환기 통로를 맞는 또 다른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구조대원들은 구멍을 뚫기 시작했고 지하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사선을 내려보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광산 지도가 구식이어서 수색이 더 복잡해졌어요. 광부들은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대화하고 농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기운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지만 광부들은 휴대폰을 카메라로 사용해서 지하 생존에 관한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었어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있었고 가장 활동적인 사람들도 평소보다 잠을 더 오래 자고 무서운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개가 자욱했죠.
광부들은 17일 동안 외부와 단 한 번도 접촉하지 않고 이틀에 한 번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8월 22일 광산으로 보내진 약 30개의 탐사선 중 하나가 도청을 감지했습니다. 탐사선은 다음과 같은 메모와 함께 돌아왔어요. 우리 33명 모두 대피소에서 무사합니다. 곧 구조대원들은 좁은 시추공을 통해 음식, 물, 편지, 구급약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또한 사우나처럼 뜨거운 환경에서 광부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첨단 비디오 카메라를 내려보냈습니다. 광부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과 일과를 고안해냈죠. 지상에서는 엔지니어링과 광업 분야의 천재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팀이 머리를 맞대고 용감한 영혼들을 다시 지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암호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탈출 터널을 뚫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캡슐을 광산 내부로 내려보내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다음 크레인이 캡슐을 다시 표면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이들은 세 대의 시추 장비를 현장으로 가져와 사고 발생 25일 후인 8월 30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갇혀있던 근로자들은 아래에서 구조를 돕고 있었어요. 이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 8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광산 벽을 보강하기 위해 시추로 인한 잔해를 철거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2월까지 이들을 구출하는 거였지만 플랜 B 굴착은 10월 9일에 작업을 마쳤어요. 터널에 금속 튜브를 설치하는데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마침내 구조대원이 캡슐 내부의 광산으로 내려갔어요. 광부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지상에 임시로 만든 캠프 호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부는 캡슐 안에 762m 암벽을 15분 통과한 후 광산에서 나왔어요. 그는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한 명씩 모두 피난처에서 탈출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이 구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48시간을 예상했지만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19세부터 63세까지 33명의 광부들이 모두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했습니다. 광부들은 모두 빛이 거의 없는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태양을 보기 위해 어두운 안경을 착용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상으로 올라온 광부 중 한 명은 전직 프로 축구 선수였던 프랭클린 로보스였습니다. 그가 지하에 있는 동안 전 세계 팀들이 그를 위해 유니폼에 사인해줬어요. 프랭클린은 환영 선물과 축구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경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기였다고 말했어요. 놀라운 33명의 선수들은 모두의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최고 수준의 건강관리가 보장됐어요. 그들은 동기부여 연사로 강연하고 대중 앞에 서고 유명한 랜드마크를 탐험하기 위해 해외 여행지를 방문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는 광부들을 기리기 위한 퍼레이드도 열렸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33은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주연을 맡았고 2015년에 개봉했습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광부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매일 비디오 로그를 촬영하는 광부 역을 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여기는 이 이야기는 지하에 갇혀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사례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역사에 기록됐습니다.